32살 서혜인.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직장인이었지만 회사 부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책임져야 했기에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는 중이었죠.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혜인은 시장 골목벽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옷은 해지고 손은 떨리고 눈빛은 초점조차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인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부축해 허름하지만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혜인은 뜨끈한 순대국밥을 주문해 노인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노인은 젓가락을 들기 전 한참 동안 혜인을 바라보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보는구먼. 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운 뒤 노인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선행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인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혜인은 병원 복도에서 손을 떨며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젠 어디서도 돈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밖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혹시 서혜인 씨 맞습니까? 모시고 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혜인은 놀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끌리듯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장대한 대저택. 그곳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국밥을 대접했던 그 노인. 하지만 이번엔 맞춤 정장, 고급 구두, 수행원들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한 밥 한 끼,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네. 그리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강윤범이라고 하네.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결혼 상대만큼은 내가 직접 고르고 싶었네. 그래서 일부러 허름한 차림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지.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하였지만 내 아들에게만큼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아서 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왔네. 자네는 아무 조건 없이 추운 노인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네.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맡고 싶다 생각했지. 집안에서 잘생기고 젠틀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의 아들 강도윤.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사람에게 반했다며 이야기하셔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혜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 도윤의 어머니이자 노인의 아내 윤정희 여사. 그녀는 혜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라고요? 어딜 봐서?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혜인의 손에 들린 저렴한 핸드백,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직업은? 집안은? 학벌은? 빚은? 혜인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랑? 강윤범 노인은 얼굴이 굳어 꾸짖듯 얘기합니다. 당신,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나?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급이 안 맞는 결혼은 불행할 뿐입니다. 이 여잔 안 돼.
윤범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이 아이가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며느리일지도 몰라. 혜인은 눈물이 고인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윤정희 여사는 잠시 멈춰선 뒤 조용히 돌아서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디 두고 봅시다. 며칠 뒤 혜인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정희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혜인에게는 칼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녀는 갑자기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금액, 당신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그건 제가 어떻게든. 정희 여사는 그녀의 말을 끊고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치료나 잘해요. 대신 우리 아들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해. 정희 여사의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희 여사는 남편 윤범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허름한 노인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이제 그만둬요.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본 집안에 혼담을 넣을 예정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든 말든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문제니까요. 윤범은 폭발했습니다. 당신, 그건 도윤이의 인생이야. 정희 여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죠. 이제 갈등은 반대가 아니라 전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혜인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갑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그 재벌가 아들한테 들러붙었다잖아. 돈 때문에 접근한 거래. 엄마 병원비 때문에 후원받는다며? 혜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전한 한 장의 전단지. 부자 남자 등쳐먹는 여우. 사진 속 여자는 혜인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윤정희 여사의 짓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혜인은 도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혜인 씨,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어머니의 반대 때문일까? 혹시 도윤 씨도 흔들리고 있는 걸까? 전단지, 소문,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답장을 했습니다. 네, 갈게요. 둘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도윤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혜인 씨, 우리 엄마가 시한부래요. 혜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병이 있는데 약으로 버티던 것도 한계래요.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몇 달도 버티기 힘들대요. 혜인은 놀라며 그걸 지금까지 혼자 버틴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해야 한다며 끝까지 숨기셨어요. 혜인의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급히 혜인을 찾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혜인은 뛰어갔습니다. 도윤도 뒤따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혜인 씨, 환자분은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혜인의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도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너무 어렵대요. 혜인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기 이식? 혹시 도윤 씨 어머니가? 혜인은 눈물을 삼키며 끄덕였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걸 결정한 사람처럼 담담히 말했습니다. 혜인아, 내가 도윤 씨 어머니에게 장기를 줄게. 혜인은 충격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혜인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난 이제 갈 준비가 되어 있단다. 혜인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장기 검사해 주세요. 의사는 놀랐지만 혜인의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새 삶이 되었으면 해요. 혜인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면 내 일부라도 살아있게 하고 싶다. 윤정의 여사가 우연히 복도에서 혜인 모녀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겠다고? 윤정의 여사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아이,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정희 여사는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원한다고 강하게 의사를 설득했고 병원은 결국 기증자 가능성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혜인은 검사실 앞에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도윤도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의사가 나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혜인은 의자에서 거의 무너질 듯 했습니다. 윤정의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나 같은 사람이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그녀는 처음으로 혜인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술 전날 혜인의 어머니는 혜인을 불러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인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혜인아, 사람은 누구나 떠나. 하지만 떠나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야. 나는 내가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두려운 건 너를 혼자 남기는 거야. 혜인은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되어 윤정희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혜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용서해 주나요? 혜인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어떤 엄마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린 둘 다 어머니니까. 정희 여사는 그 말에 결국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살아줘요. 그 아이를 위해서. 병원은 최고 난이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혜인의 어머니와 윤정희 여사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도윤은 손을 떨며 기도했고 혜인은 의자에 앉은 채 엄마 만 반복했습니다. 14시간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안정적으로 호흡하기 시작했고 몸에 따뜻한 혈류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증자분은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분들이 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혜인은 침대 앞에 앉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인의 어머니는 잠깐 눈을 떴습니다. 혜인은 놀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혜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내 딸. 혜인은 그 자리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 장례식. 윤정희 여사는 수술 후 회복이 더뎠지만 지팡이를 짚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혜인 앞에 서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혜인아, 정말 미안하다. 혜인은 놀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날 살렸어. 그런데 나는 너한테 평생 상처만 줬어. 혜인은 차마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혜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둘 다 어머니니까. 혜인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정희 여사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시간이 지나고 윤정희 여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혜인에게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우리 며느리가 되어줄래? 혜인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혜인의 어머니의 사진이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 위에서 혜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어준 두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준 생명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질게요. 약속할게요. 윤정희 여사는 혜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 딸이야.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혜인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혜인과 도윤은 대저택 한편에 마련된 신혼집에서 소소하지만 따뜻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혜인의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혜인아, 이 옷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내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어머니 목까지 내가 해줄게. 정희 여사는 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도 다시 열어준 거야. 어느 날 아침 혜인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혜인 씨 괜찮아요? 병원 가볼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혜인.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째입니다.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글썽이며 혜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윤범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혜인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혜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저 엄마가 돼요. 엄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될게요. 임신 12주째 정기검진에서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인 씨,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혜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절대 안정, 움직임 최소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혜인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혜인아,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혜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젠 진심으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해.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 20주. 검사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혜인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제발 버텨줘. 엄마가 지켜줄게. 윤범 회장은 매일 새벽 성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와 아기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남은 모든 복을 그 둘에게 주십시오. 정희 여사는 혜인의 어머니 영정 앞에서 빌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미처 갚지 못한 은혜, 이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임신 28주. 기적처럼 아기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혜인은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아기. 조금만 더 힘내자. 임신 36주.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혜인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기다려줘요. 우리 셋이서 다시 만나요. 수술실 앞. 도윤, 윤범 회장, 정희 여사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산모도 안전합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범 회장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여사는 두 손을 모아 연신 감사를 올렸습니다. 혜인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작은 아기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쉬는 작은 생명. 혜인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도윤이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혜인 씨. 정말 고마워요. 아기의 이름을 짓는 시간. 혜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따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희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윤자를 넣자. 강서윤. 두 할머니의 이름을 모두 품은 아이. 혜인은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 이름이야. 할머니들의 사랑을 담은 이름. 그날 밤 혜인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윤이. 예쁘구나. 혜인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으며 아기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선물. 내가 잘 키울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혜인을 꼭 빼닮은 예쁜 외모에 따뜻한 마음씨까지 가진 아이였습니다. 혜인의 어머니 기일.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그 국밥집에 들러도 될까요? 윤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온 가족이 그날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허름하지만 따뜻한 그 가게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나 손님들, 오랜만이네요. 그때 그 아가씨 맞죠? 혜인은 놀랐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추운 날 노인분한테 국밥 사주던 착한 아가씨. 어떻게 잊어요. 가족들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일어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배고파 보여요. 우리 국밥 사드려도 돼요? 혜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범 회장도 정희 여사도 도윤도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내가 직접 갖다 드릴래? 서윤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꼬마 아가씨. 그 모습을 보며 윤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구나. 따뜻한 마음. 정희 여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인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손녀한테까지 그 마음이 전해지다니. 혜인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보이시죠?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따뜻함이 인연이 되고 사랑이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 아래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살짝 혜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바꾸고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